이 팀장 김차장의 썰당. 저는 썰당의 이현민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지난번과 같이 전문가분 한 분 모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앞전 시간, 그러니까 오늘 촬영을 2번 하는데 앞전에 김성훈 차장과 저희 회사 리서치 직원이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PD님이. 네, 진짜인가요? 앞으로 이 슈토금 둘이 그러니까 성준 차장 혼자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 바로 구조조정 됐거든요. 요즘 실업률이 많이 높은데 저희 방송에서도 저 잘릴 수 있으니까 저 볼 때도 좀 많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오늘은 이제 4월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지난번 저희 촬영하고 되게 많이 좀 시장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살펴볼 수 있게 오늘도 이제 전문가, 문서진 전문가 함께 네. 모셨거든요.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입니다. 양력 한번 넣어주시고 지난번처럼. 네. 아, 예. 요즘 투자 관련해가지고 원유 관련해서 주변에도 막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원유가 그렇죠. 또 뭐 배럴당 20불 이하 가면 투자를 하네. 또 제일 가까운 같은 증권사 분들도 2% 네. 이하가 되면 뭐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심지어 뉴스 나왔죠. ETN 투자 경보 그렇죠. 유의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 생각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맞다. 이제는 좀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라는 제목 하에 메인에 이제 원유 관련된 투자, 또 특히 ETF, ETN 선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투자가 좋은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 좀 방향에 맞춰서 투자 유의할 점 위주로 조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원유 관련해서는 참 이런 적이 없죠. 이렇게 그렇죠. 그냥 최대치 지금 오늘 이제 아까 날짜 제가 얘기 드렸지만 내일 원유 만기거든요. 최근 연말을. 옵션 만기. 예, 미친 듯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면서 처음 보는 가격? 네.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녹화하는 당일, 지금 네. 현재로 14.17불이니까 5월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저도 이 14불이라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가격이고 이론상 사우디가 생각하는 10불 언더 한번 가까워졌거든요. 네, 한번 보겠다. 근데 이제 여담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근 얼물은 20불대인 걸 봐서는 시장이 좀 왜곡되어 있죠. 지금 아무래도, 이런 가격은 아니고 좀 속된 말로 많이 물리신 거 아닌가. 글로벌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원유 관련 투자는 지금 바라보는 건 저는 맞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뒤에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시장 이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죠. 주말에 보니까 한국 분들 엄청 밖에 나가서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를 반대로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보복 소비가 요즘에 많아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회식을 이번에 못했다. 근데 이 코로나가 풀렸다고 해서 밥을 하루에 6끼 먹고 그러지 않는다.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것도 내가 이때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 먹은 커피 코로나가 풀렸다고 막 10잔 먹고 이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먹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중국 보니까 그 버블티 막 5리터짜리 하고 5리터짜리요? 네, 5리터짜리를 그동안 못 먹었던.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도 보복 소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한강 편의점 이 매출 늘어난 게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보복적 소비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쪽 관련해서 또 수혜주들이 또 주가에도 좀 잘 가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이제 사실 처남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조금 개선이 됐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 재정 정책으로 조금 지원금을 한 게 생각보다는 먹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한국 기준으로 글로벌을 보면 안 되네요. 그렇죠. 제가 주말에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성악가가 공연을 유튜브에 한 걸 봤는데 이제 힘을 내라 노래를 부르면서 전 세계 유럽 국가들 번화가를 비춰줬는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약간 아포칼립스 영화에 나오는 멸망한 코로나 때 같은 느낌이죠. 멸망한 세상. 근데 한국은 코로나 엄청 심한 시기에도 돌아다녔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근을 시키냐? 네. 어차피 엄청 노출되는 그거랑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를 이미 시작한 분이 한 3분의 1 이상 되지 않을까요? 대기 자금이 뭐 시장에 그렇죠. 뭐 100조가 넘으니까요. 100조 넘으니까. 네. 그래서 일부 지금 소진됐지만 아직 대기 물량이 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마통 땡기고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증권사 주식담보대출보다는 그냥 신용담보나 이런 네. 걸 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식담보를 하면 반대매매 그렇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결국 견디면 뭐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뭐 동학 개미운동. 네. 근데 이름을 잘못 줬어요. 그렇죠. 동학운동은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꼭 성공하지만 다만 이제 뭐 외세 이겨내서 자주적으로 하자 이런 또 의미로 누가 또 잘 살을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가 한국은 좀 다르다 외국하고 리만 때 한국 주식 받쳐준 거 개인 투자자거든요. 네. 어쨌든 뭐 손해도 봤지만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에 전 기여했다고 생각하니까 더불어서 해외 투자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늘었죠. 예.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현명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W자 반등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부분 조정 분들이 그 온다. 생각하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증권사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3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 초기 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확진자가 엄청 느는 시기 이거는 한국은 지금 통과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이고 일본은 인도랑 일본은 예, 이제 이제 시작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충격인 거고 한국은 지금 조금 앞쪽에 있는 네. 단계고 2차 충격은 실물 경제 그렇죠. 위기래요. 지표 나올 때. 네, 근데 한국은 이 부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뷰지만 왜냐면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실업자 수가 뭐 한 실업자 수당 청구 수당 같은 게 보면 많이 나온 주에 600만. 네. 600만? 제가 이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저번에 방송 때 네.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 그러니까 제가 미국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그냥 사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예를 들어 우리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뭐 유지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줄게라는 정책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우리가 실업급여를 더 많이 줄게라는 네. 쪽이라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을 못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업자 수가 굉장히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실제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도 오히려 미국이 충격이 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이야기했던 게 제가 그 이야기가 그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미국 최저임금 수준이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실업수당 청구하는 비용이 많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이 네. 그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한 연구직이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나오는 게 유리한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봤는데 실업률이 한 20%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상당히 탄력적일 그렇죠. 수 있다. 예, 이거는 네. 뭐 락다운에 의한 일시적인 급락인, 그러니까 이 실업 요인인 거고, 그거죠. 많은 분들이 미국의 실업률에 대해서 아주 크게 실업률이나 그러니까 수치에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그 실업의 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거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안 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당장에 실업률이 미국이 많아졌다. 대부분 미국은 사실상 서비스업이 워낙 많으니까 네. 서비스업이 좀 쉽게 말하면 좀 고용을 쉽게도 하지만 또 사실 자르기도 쉽게 자르거든요. 제조업은 숙련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 숙련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업이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잘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그 구조가 많고, 그쵸.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요. 자르기도 쉬웠지만 고용도 쉽다고 이야기했고.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망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 야 오늘 미안해 네 실업수당 받아 그만두게 했어요. 근데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사람은 뽑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먼저 나갔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이제 내일부터 출근해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장도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고 코로나 이슈만 끝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아주 빠른 시기에 재고용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꾸만 대공황을 비교를 하는 건데
대공황은 실제로 경제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계속 와서 빵 터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쌓이면서 실업률이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이게 쌓이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빵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돌아갈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길어져서 돌아갈 일자리가 망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실업자가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잡히냐의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조금 아주 장기화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사업장들이 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우려감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시장이 거기에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 부분 동의하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에 더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한국은 월급, 그렇죠. 월급. 근데 미국은 주급이거든요. 예, 유럽도 그렇기 주급이고, 때문에 예. 다시 좀 더 탄력적으로 고용이 될 수 있고, 네. 또 그런 해고가 있대요. 이게 지금 힘드니까 해고를 하지만 다시 고용할 때 너를 고용하겠다라는 네. 해고 방식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뭐 탄력적이랄 거라고 보고, 이번 달 초반에 실업자 청구 수당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네. 그래서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거든요. 결국은 어찌 보면 실업률이 크지만 지금 초기에는 메인 팩터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더 영향을 주는 2차 충격이 아직 안 온 거고요. 네. 2차 충격이 오면 어찌 보면 뭐 투자에 다시 기운이다. 왜냐면 이제 충격이 매번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분 그 얘기에 저도 공감하는 게, 2차 충격이 누구나 예상하는 W자 두 번째 충격이고, 마지막 3차 충격은 이게 실업이 길어져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류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주는 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뭐 한국 자동차 업체인데 그 메인 부품을 막 제공하는 네. 쪽에서 뭐 계신 분이 설명하기로는, 모든 대부분의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을 많이 한대요. 뭐 차량 생산하고. 근데 일부 부품은 수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한국은 멀쩡한데 그쪽 그쪽이 나라가 네. 문제가 있으면 전체 공장이 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서버, 뭐 주식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나요? 뭐 서버나 이런 쪽 인프라 투자가 있을 수 네, 있고, 그렇죠. 뭐 예. 이런 비즈니스가 조금 네. 향후 전망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언택트 관련 부분에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짓지만 이게 이제 풀리는 시점에서는 데이터 센터 증축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증설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서버 디램을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미리 이제 축적을 해놓는 거죠. 네. 미리 이제 재고를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 반도체 디램 가격이 또 안 떨어진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게 컴퓨터에도 부품이 한 나라에서만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골고루 만드니까, 그렇죠. 그중 중요한 부품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약간 있대요. 그래서 저희 뭐 IT 얘기 들어봐도 서버 구매하면 보통 한 4주 정도 걸리는데 최근에 6주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장기화돼서.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집에서 컴퓨터 이제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전원 장치 같은 거, 그렇죠. 그거 하나 없어도 다 안 되죠. 무용지물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부품이지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3차 충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불어 지금 우리가 한국은 2단계를 앞에 보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은 1단계 후반부에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배워두면, 이제 저희 방송 촬영은 지금 하지만 사실 이제 공개되는 시점은 조금 뒤니까 그 시점에 어느 단계에 우리가 있는지 보는 게, 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W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글로벌 전 세계가. 그러니까 W자가 나오려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미 시장은 우리가 맨날 떨어질 때, 이 코로나 사태로 떨어질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일 저도 뭐 방송에서 입에 달고 했던 말. 이거 리만 사태가 터졌다라고 해도 이거보다는 위에 올라와 있어야 정상이다. 뭐 맨날 PBR 어쩌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밸류에이션적으로 어쩌고. 이게 진짜 최악의 사태라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한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처음에 1차 하락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 정도 떨어질 수 있어라는 수준까지만 하락을 했다면, 저는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 2차 충격과 관련된 우려감으로 W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저는 그 1차 급락이, 그러니까 W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눌렸다가 가는 그 눌림목까지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게 차트 이미 다 가격에 다 녹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갈 것 같, 그러니까 눌릴 것 같은데 야, 악재가 나오는데 이게 이미 주식시장에는 그 악재까지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야 이거 어차피 가격에 악재가 됐지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잖아. 그래서 미국이 이만큼 떨어졌잖아가 나오는 거고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진하지만 아니 그래서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만큼 떨어졌잖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런 충격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W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추가 조정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미 1차 충격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급락에 녹아난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코스 요리를 먹을 때 그 코스 요리를 단품으로 시킨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코스를 다 시킨 거예요. 돈을 이미 다 지불을 했어. 그러니까 나와서 샐러드 먹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 나오고 뭐 디스 나와도 어차피 이 돈은 내가 다 지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낼 때마다 돈을 내는 건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재료가 나오고 악재가 나올 때마다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이걸 다 지불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오는 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만 강하면 전 이유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중국이 제일 먼저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우리나라가 교육량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빠져나왔으니까 조정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미국도 유럽도 생각보다 조정을 안 줘요. 맞아. 네,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 전체가 또 특히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찌 보면 또 커져 있는데 그 조정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이거지 않을까. 시장에서 이미 이거 다 이야기했고 가격이 다 녹아났고 미리 소위 말하면 진짜 다 선반영. 근데 거기에 대책은 엄청 생각보다 빨리 발빠르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이미 녹아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되지만 생각보다 조정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말이 지금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현금을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손실 볼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주가가 상승했을 때 누릴 수,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그러니까 취하지 못하는 이 리스크가 훨씬 지금은 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기보다는 상방 리스크를 차라리 우려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라면 전 차라리 지금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위기를 벗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전문적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 오면 이제 현금보다는 그렇죠. 투자되어 있는 게 맞고요. 저도 돈도 어마무시하게 뽑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올 가능성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번 촬영할 때는 좀 과하다. 연준이 뭐 말빨이 안 먹힌다 그랬는데 뭐 약을 엄청 강하게 쓰는 거죠. 네. 저희 생각에는 처음에 뭐 회식으로 치면 소주 먹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준은 온갖 폭탄주 먹고 대접으로 일단 마셨거든요. 몸이 회롱회롱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부분 임팩트를 상쇄하고 가는 것 같고요. 시장을 봐도 뭐랄까 실업자 나오고 뭐 지표 안 좋게 나와도 연준이 한번 딱 얘기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 뭐 2,000억 풀겠다 그러면 뭐 주식은 그냥 확 위로 올라가고 다른 커머디티도 원유를 제외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2차 충격이라는 게 상당히 지연돼서 올 수 있다. 이게 좀 가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유동성이 가려지고 뭐 몰랐는데 뒤에 온다. 그래서 오늘 본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임대료 관련된 리스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임대료가 단박에 터지진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연돼서 나올 거라고 보면 조금 더 뒤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W자 그리지 않고 일단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 고점에서 조정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가정은 그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만약 이게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면 분명히 그 2차 충격은 1차 충격에서 소위 말하면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커버가 다 녹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녹아남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더 급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장기화가 된다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화 우려감만 없다면 저는 크게 조정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이제 장기화가 되면 생각보다 또 깊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기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쪽이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저도 약간은 뭐 그 미국 감염자 숫자, 뭐 사망자 숫자가 조금 둔화됐다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리스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중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주식을 사는 거 빼고. 네. 근데 시장은 약간은 더 욕심을 내서 주식을 사줬으면 하는 그쵸. 눈치인데 결국 탐욕 때문에 더 리스크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정부의 손에 이제 마지막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재정 정책을 어떻게 빨리 잘 쓰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드는 생각이, 결국은 정부가 돈을 쓰잖아요. 트럼프가. 네. 트럼프 집권기에 가장 잘 올랐던 섹터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돈을 풀더라도 뭔가 네. 순서가 있을 텐데, 저라면 네. 제일 친숙한 섹터부터 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네. 요것도 약간은 생각을 좀 그러니까 깊게 해야 되는 게 네. 우리의 생각은 트럼프 공화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 뭐 에너지 업종들 뭐 그다음에 뭐 인프라 관련 쪽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 집권하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건 민주당 집권하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IT 쪽이었거든요. 아. 플랫폼 사업자들. 네, 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만약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엑스모빌이나 이런 쪽을 투자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항상 제 지론이 유가를 투자할 것 같으면 그 유가에 직접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저는 유가 쪽은 단기 매매가 맞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나름 물론 단타도 있지만 그 기업을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에너지 업종은 뭐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자금 시장에서 헤게모니가 이제 유가는 헤게모니가 이제 뺏겼어요. 예,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미 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닌 뭐 지금 IT 쪽이나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이미 시장의 자금의 헤게모니 글로 다 넘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낙폭이 많았다고 해서 에너지 업종을 사는 것보다는 낙폭은 적지만 오히려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IT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비슷하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오늘 이제 투자 제일 핵심이 되는 원유를 보면 네. 원유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관련된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유 관련해서는 ETF ETF, 예. ETF가 있고요. 그 ETF 투자는 그 주변에 지금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핫하죠.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건 조금 더 설명하고, 네. ETN이 있는데 네. ETN은 이제 투자 경고를 받았죠. 네. 요것도 이어 설명하고, 그다음 또 하나 방법은 현물, 네. 진짜 원유를 구매하는 건데 일반 투자자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냐? 선물. 예. 결국 원유 투자는 제가 봤을 때 ETF랑 선물 투자로 좀 압축이 되고요. ETN 먼저 설명드리면, 네. ETN은 투자 유의가 나왔잖아요. 이번 났어요. 예, 괴리율이 너무 괴리율. 지나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괴리율이 뭐냐 이런 거 네. 인터넷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짧게 설명드리면 실제 원유 가격이 뭐 1,000원인데 네. 그 ETN은 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3,000원에 사면 그렇죠. 결국은 1,000원짜리 네, 3,000원에 사- 샀잖아요. 네.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네. ETN은. 이런 원인이 발생한 걸 보니까 오늘 제가 ETN 좀 살펴보니까 선물을 베이스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선물 가격의 변동이 너무 큰데 그쵸. 그거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선물 가격을 알아요. 그렇죠. 알고 개장 전에 네. 오르면 그대로 그냥 사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세상이 공짜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특히 ETN이나 ETF 같은 경우는 LP들이 네. 그걸 잘 받아줘야 받아야 되거든요. 돼요. 근데 LP들이 뭐 이러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물량을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계리율이 많아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맞추려면 유가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유가의 변동성이 더 안 줄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만 계류율이 쌓이고 계속 이제 늦어지니까 결국은 매매 중단되고 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약간 왜곡된 거죠. 그래서 제가 봐도 개인 투자자가 지금 ETN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를 하고요. 그렇죠. 뭐 물론 ETN 운영하시는 회사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완전히 다른 거죠. 저희가 네. 투자를 하고 싶은 대상의 방향하고 어찌 보면은 전혀 그렇죠. 다른 거 맞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ETF도 좀 또 공부를 해보니까 ETF는 훨씬 상황이 나아요. 아무래도 좀 만기도 없고 만기도 ETF. 예. 없고 덜 괴리가 있는데 네. 한국은 ETF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K ETF하고 네. T ETF 그렇죠. 이렇게 예. 줄여서 예, 제일 큰 그 이렇게- 회사에서 네. 증권사에서는 그래서 보면 뭐 제 주변에도 실제 투자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원유가 처음 그 3월 9일 폭락하고 매수를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네. 근데 4월에 트럼프가 한번 이렇게 트윗 날렸죠. 1,500만 배럴 네.
감사하겠다. 그날 라이브로 봤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이 시장을. 그렇죠.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30%?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보통 저희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은 생소하는데 3% 움직이면 시장이 엄청 오르는 거죠. 원래. 근데 최근에 난리 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을 때 11%, 그렇죠. 11%란 말이에요. 30%는 이게 연 단위로도 안 가요. 그렇죠. 30% 잘. 맞아. 그렇죠. 네. 유가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유가가 진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네. 자 유가가 1년에 30% 올랐습니다. 이런 말 거의 안 해요.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지금 아까 14불 얘기했는데 그 흔히 시켜면은 뭐 저희 치킨집 많잖아요. 한국에 네. 프라이드 치킨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한 드럼통이. 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네. 날인데 오를 때도 그날도 20불에서 거의 26불, 30불 향해서 미친 듯이 올랐고 막 시장도 멈췄다 거래될 정도로 그랬는데 다음날 ETF를 보니까 3분의 2도 반영을 못했어요. 못하죠. 그 가격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ETF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롤오버 비용, 그다음 그 실제 그 자산을 투자를 하지만 선물에만 투자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못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 한 3분의 2 정도. 근데 문제는 그때 뭐 저희 지인이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고서 지금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원유가 어렵구나. 이게 장투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때 들어왔을 텐데 약간 어려워요. 어렵다. 뭐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네. 또 이제 제가 ETF나 ETN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그냥 HTS에서 종목 사듯이 사면 되니까 그래서 아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겠지 싶어서 그렇게 제일 접근이 쉬운데 그러니까 ETF나 ETN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맹점은 안 좋은 게 이거예요. 많이 떨어졌잖아. 근데 이게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00불일 때 10불 떨어지는 거랑 20불일 때 10불 떨어지는 거랑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잖아요. 10%랑 50%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또 보세요. 지금 30불에 투자하신 분이 실제로 지금 16불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쵸. 금액만 따지면. 근데 우리로 따지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30불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이 정도면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미 반토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레버리지였으면 손해 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는 거의 괴리율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3배짜리는 상장 폐지도 되거든요. 그쵸. 괴리율 일정 수준 못 올라오면 상장 폐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가능성이 꽤 있어요. ETN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괴리율이 너무 차이가 오랫동안 그쵸. 나서. 그러면, 나는 그냥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 호가에 의한 움직임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괴리율을 더 벌어지고 그게 또 상장 폐지로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지금 14분이니까 싸다 생각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진짜 5분만 떨어져도 또 이것도 또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레버리지를 또 하면 또 괴리율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전에 가졌던 선입견 이게 ETF면 뭐 장투해도 되지 않아. 만기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장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선물 최근 얼마를 제가 샀다가 그 다음 만기가 될 때 다음 얼마로 갈아탈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어쨌든 가격 차이가 플러스도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매수면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럼 만기 넘어갈 때마다 ETF는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 못하죠.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비용이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ETF는 단타가 맞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조금 또 동감이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인터넷 보니까 또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K ETF랑 T ETF랑 변동성이 다른데 똑같이 원유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는 이제 한쪽 ETF는 최근 얼물만 걸어요. 그러니까 최근 얼물이라는 거 선물에는 월물 이 방송 보시면 다 아니까 더 설명 필요 없죠. 최근 얼물만 거래하니까 최근 얼물 변동성을 다 반영하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조금 먼 월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팔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많이 움직이고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투자할 때 유념을 해야 된다. 나는 변동성에 막 적극적으로 휩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최근 얼물 베이스로 하는 상품 그거보다는 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올 연말 넘어가서 확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덜한 거. 굉장히 수준 높은 방송이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전 채널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역시나 EBS 때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여러 가지 썰을 했는데 결국은 선물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물론 해외 선물을 하지만
선물을 베이스로 하는 상품을 투자하는데 내가 엄청 공격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선물 투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이게 선물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나치게 저는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보지,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무리 지금 근데 WTI 지금 한 계약 그 증거금이 변동성 커서 많이 올라왔을 것 변동성 같은데. 커서 원유 보면은 이제 증거금 7,370 거의 7,000, 이제 7,000 약간 700 1,000만 원 네, 가까이 네. 된다 보시면 되거든요. 네, 7,000불. 네.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거 1,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계약을 하나 하는 거니까. 그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은 거죠. 내가 뭐 1,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에 그냥 올인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것도 미니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돈에 절반 정도. 최대한 좀 작게.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로 상품, 뭐 유가는 없지만 뭐 이런 마이크로 상품과 같은 것들, 일단 본인들이 너무 이제 선물을 투기적인 포지션으로 생각하고 투기적으로 거래를 하니까 위험한 거지. 실질적으로 활용만 잘하면 지금 이게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그럴 보거든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선물하면은 초단타, 뭐 단타 전혀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주가지수 뭐 작년까지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주가지수 매수 롱을 한 지금 그 작년까지 했으면 한 5, 6년 한 거예요. 매수를. 1년에 한 번 3, 6, 9, 12월에 만기니까 4번 딱 거래하고 근데 계속 올랐잖아요. 주가지수가 계속 수익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분명히 장투가 가능하고요. 단지 유념해야 되는 건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건 S&P 선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혹시라도 그냥 이제 지수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여기 이제 국내 주식 하시면 뭔 소리야 4년 동안 뭘 올려 계속 내렸는데 하실 수도 있어서 코스피 아니고 S&P. S&P. 그래서 S&P는 그런 투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원유도 어찌 보면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얘기했죠. 한 계약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시는 분 전혀 없겠지만 내가 1억이 있는데 원유 하나를 사서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거 가겠다. 그렇죠.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있어요. 맞아요. 결국은 장기 투자하려면 자금이 많은 분이면서 난 공격 투자형이다. 혹은 그러면 원유 선물도 괜찮고요. 저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돈이 좀 여유가 없다. 그런 경우는 이제 선물 단기 투자를 하는데 뭐 데이 트레이딩 수준으로 단타 말고 데이에 사서 데이의 변동성을 추구하는 보면 원유도 그날의 요즘은 트렌드는 그래도 그날의 방향성은 조금 어느 정도 일관되게 나오니까 뉴스 같은 걸 좀 봐야 된다. 저희가 지난 유튜브 때 원유 한번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렇죠. 왜 내려왔고 지금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9,700만 배럴인가요? 9,700만 배럴 맞아요. 그렇죠. 9,70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지만 실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은 한 3,000만 배럴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니까 최소한 2,000은 해야지 본전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채워진다고 봤는데 그거보다 별로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감산을 하는 시점 자체가 그래서 너희가 증산하고 나는 시점부터 감산인지 그쵸. 아니면 증산 전에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뭐 이것도 지금 안 맞아서 잘 안 그쵸, 되고 그쵸. 그러니까 오펙은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또 팀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안 믿어요. 너 감산하지 이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쵸. 싸울 때 머리 끄댕이 딱 잡고 야 하나 둘 셋 하면 놓자 했는데 하나 둘 셋 이러는 그쵸. 안 야, 놓는 거. 너 그러니까 놔야 너부터 된다, 놔야 된다 하지만 너부터 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약간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처럼 딱 다른 방에 넣어놓고 누가 먼저 불면 네가 불면 네 풀어줄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불까 뭐 이런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맞아.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어요. 감사는 시간이 지나서 서로에게 신뢰가 가야 돼. 그러니까 너도 진짜 했구나라는 게 믿어져야지 이제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반영이 될 거니까 유가 반등과 관련된 부분은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가 6월까지 임시 조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시 2014년에서 16년 지난 방송에 제가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우디가 증산하면서 원유 하락하던 시기를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상승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면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겠다 그러면 오르고 감산이 불확실해지면 내리고 확정하면 오르고 이걸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갈 거라는 거죠. 오펙 플러스가 감산 기대감으로 지난번 끌어올렸는데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보니까 뭐 별로네 그래 빠졌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 5, 6월에 걸쳐서 변화가 있으면 오를 거고 이 부분을 뉴스를 꼭 보셔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원유 투자할 때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하는데
그게 때가 있으면 지금 봤을 때는 펀더멘탈 분석 베이스의 기술적 분석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봤을 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당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다 싶을 때는 원유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14불인데 네. 예를 들어 뭐 30불에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그렇죠. 네. 자동 로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죠. 근데 맞은 걸 받아서 그런 마인드가 정말 많이 있어요. 원유 투자하실 때 주식처럼 존버하는 거. 존버죠. 네. 근데 선물 투자는 그렇게 하면 저는 진짜 안 된다 망해, 생각해요. 진짜. 네. 존버가 아니라 방향이 틀리면 네. 유연해야 돼요. 갈대처럼 맞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그러면 대세 상승 흐름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3월 뭐 저희가 겪은 걸 볼 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뷰를 좀 바꿔본다. 결국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실업수당 청구 나올 때 미국 주가지수 망했네. 뭐 그랬지만 엄청 내리겠는데 실제, 다시 올라올 때 두 번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첫 번째, 두 번째. 나랑 생각이 다른데?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네, 뭐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다시 가면. 그렇죠. 그래서 원유도 그 부분 주의하시고, 만기 지금 보면은 만기에 왜곡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좀 더 빨리 네.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ET에는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투자 분명히 주의해야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괴리율이 뭐냐면 내가 3,000원 샀지만 실제 시장의 적정 가격은 1,000원이다. 그 ETF 홈페이지 가보니까 네. 기준 가격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ETF는 상당히 괜찮은 투자지만 장투할 때는 만기 가격이 노라되니까 롤오버 코스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기가 귀찮으니까 결국은 이게 노력 투하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만기가 귀찮으니까 그 부분 감내하겠다라면 ETF도 충분히 괜찮은 투자고 그럼 ETF 한국에 잘 되는 것들 비교가 꼭 홈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짧게 써 있더라고요. 최근 얼마를 한다 뭐 아니면 구성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담았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선물은 장투도 가능하나 최근 이제 유가 사우디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대세 상승을 오기는 이른 감이 있고 좀 뉴스 펀더멘탈 꼭 보고 좀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금 관리가 중요하다. 돈이 조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야 투자상 어떤 수익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뭐 유가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게 뭐 제가 차트를 한번 봐드릴 건데 차트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유가를 막연하게 최소한 뭐 급등 나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때 뭐 리만 전에 2007년에 이 고가를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의 150불 가까이 갔었던 이때 막 골드만삭스 200불 간다 했을 때 그까지는 생각 안 하시지만 최소한 저는 100불에 대한 생각은 하시는 것 같아요. 100불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하면 이 약간 시간 낙폭의 절반 정도가 회복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때도 이 최대점 낙폭에서 한 절반 정도.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급락 이후에 나오면 반등이 많은 분들이 100불 가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이게 얼마가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점이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60불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원유는 대체 상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체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유가가 원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발전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이동수단, 자동차 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는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고, 발전 수요는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탈원전이지만 어쨌든 원전 쪽의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고 다시 늘어났잖아요. 일본도 다시 가동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은 사실상 막 되게 크게 영향은 없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될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일반 화석 연료를 쓰는 발전소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는 시간 싸움에서 절대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력 발전은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원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코스트가 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원료는 공짜입니다. 결국은 바람과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니까 공짜예요. 시간 싸움이 가면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지금 어차피 돈이 안 돼도 결국은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유국들이 모르지 않아요. 본인들은 지금 치킨 게임을 하지만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에게는 안 좋은 건 압니다. 왜? 나중에는 이게 검은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못 파먹을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어쨌든 뭐 저는 이 치킨 게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체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100불, 200불에 대한 기대감은 하지 마셔라. 다만 이건 있겠죠. 시장에 돈이 많이 그러니까 뿌려졌으니까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돈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상품이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오버슈팅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뭐 100불 가고 200불 갈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게 맞다. 네. 뭐 저는 그렇게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 어떤 분이 그런 인터넷에서 또 제가 요즘 인터넷에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 여기 회사 얘기한 얘기를 안 해서요. 아. 팀장님 되셔가지고 되게 편해지셨네요. 여기 오해가 있는데 여기 우리 또 사장님이 보시고 계실 건데. 사장님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저희가 또 이 유튜브 촬영을 해서 제가 서베이 하느라 봤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유가 싸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안 가고 화석연료를 더 쓰겠지 절대로. 않냐. 근데 반면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원유 가격이 낮으면 그 거꾸로 말하면 부가가치가 작은 거예요. 여기다 뭐 투하한다 그렇죠. 한들 원유 원가가 15불이면 휘발유가 갑자기 지금 뭐 1,300원, 뭐 1,000원, 울산인가는 1,000원대도 되겠대요. 그래, 네. 그랬더니 그게 2,000원 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투하해도. 맞죠. 근데 뭐 명분이 있잖아요.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투하해도 높은 가격에 팔 수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우디 원유 에너지 장관이 말한 구석기 시대가 없어진 게 돌이 없어서 없어진 게 그렇죠. 아니다. 네. 원유가 충분히 남아도 원유의 시대는 끝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시간이 길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채널 하나 팠습니다. 네. 나중에 그 채널에서 요거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깨알 홍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원유 저희 관련해서, 직원이 좀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대표가 여기서 왜 굳이 모양 빠지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는데 곧 실업수당 청구하겠는데 그 직원분이. 하여튼 네.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되게 거의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상품 구분 다시 네. 한번 주의를 하셔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방향성은 뉴스나 이제 시장 분석, 이제 저희 앞전에 김성준 차장하고 저희 리서치 직원이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보진 않아서 저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진 이야기했는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꼭 네. 열린 기로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좀 내용을 좀 숙지하는 게 지금은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2달간 이제 2월, 3월 이렇게 보면서 투자를 이런 건 했었어야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개인적으로도 하거든요. 좋은 기회가 뭐 리만 사태 이후에 온 거 아닌가. 그치만 제가 영업적으로 하는 말이 지금 투자 기회를 놓친 거로 아쉬워할 필요 없다. 그 투자 기회가 생각보다 자주 오더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로또처럼 대박 투자 그렇죠. 이런 것만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 한번 이렇게 좀 다시 되짚어보고 미래적인 투자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원유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장기성도 고려할 수 있지만 뭐 목표를 잘 정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분기 참 엄청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처음 보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올해를 봤을 때 이게 연습 게임일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이제 선거 11월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투자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 어떤 게 올바른 투자고 지금 어느 시점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분명히 연구가 필요하고요. 시장 변화에 맞춰서 저희 썰당도 이렇게 이슈톡 통해서 계속 좀 업데이트 해드리고 좀 새로운 정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좀 이제 계속 시청을 좀 꾸준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대표님하고 이제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되게 시간 말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저희 엄청 또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대표님 이제 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투자 조언이거나 오늘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뭐 저는 뭐 토마토 TV를 통해서도 많이 또 찾아뵈면서 방송이나 이런 뭐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또 자주 채널에 나올 것 같아요. 이 채널. 네. 네, 저 고정 게스트로. 네. 그래서 뭐 다음 또 이런 이슈가 있으면 또 한번 또 나오도록 하겠고요. 뭐 앞서 지금 이현민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야, 부동산으로는 대박 났지만 주식으로나 뭐 선물로 대박 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을 내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놓고 10년을 묻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10년을 묻어놓으시는 분들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이 엄청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사서 뭐 급등을 먹어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너무 좋다라고, 뭐 지금은 너무 좋은 시기라 보고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 분이 기존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은 2600일 때도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도 조금 더 상황을 좀 여유롭게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천천히 좀 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선물 투자는 물론 뭐 긴 호흡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단기로 좀 단기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선물도 이걸로 마치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예, 내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 또 다른 투자 자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좀 투자하시면 선물 투자로도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 마인드를 좀 바꾸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투자는 복권이 아니죠. 예. 네, 투자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제목 그래서 투자 생활로 한 거예요. 네. 생활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말씀 주신 거 많이 공감을 하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잊고 지냈지만 벌써 이제 계절이 많이 흘러서 봄 지나고 이제 벌써 여름 되려고 여름 해요. 가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겨울 같은 시련의 시기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순환됩니다. 네. 좋은 시점이 오고 여름에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투자가 쑥쑥 자라는 여름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시고 저희 프로 좀 아껴주시고, 추가로 해외 선물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늘 안내드리는 전화번호 그리고 유튜브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방송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방송 이제 출연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이상하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